장인이냐 상인이냐라고 하는 기본 툴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인에 적합한 교육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술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상인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하면 관계 베이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한쪽에 치우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향후 운영해야 될 살롱의 방향에 맞춰서 선택해서 시작해야 돼요. 자, 내부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해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민이고,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그 다음이 넥스트라고 하는 다음 비전을 둘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선수가 어떠한 성향이냐, 또는 모두 우리 출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 영입을 했을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디자인을 했느냐, 출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전투력. 이 부분들이 내부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선수가 이제 디자이너 또는 인턴인데,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 때 기억하시죠? 이게 장인 타입이 있고 상인 타입이 있는 거야. 이 장인이냐 상인이냐라고 하는 기본 툴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장인에 적합한 교육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술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상인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하면 기술 베이스가 아니라 뭐야? 관계 베이스. 다시 말해, 마음의 경영, 마음의 기술을 배우게 돼야지. 좀 차이가 있는 거야. 물론 한쪽에 치우치진 않아요. 사업이라는 게 밸런스를 이제 우리가 맞추는 건데, 여러분들이 향후 운영해야 될 살롱의 방향에 맞춰서 지수를 예를 들어서 70%, 관계 베이스를 내가 30%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수를 30% 또는 관계를 70%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시작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성향이 어느 쪽에 많이 가야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을 기술 베이스로 갈 거냐, 아니면 관계 베이스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출신입니다. 자, 우리 출신이면 문제가 없어. 쉬워. 어차피 성장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외부에서 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야. 자, 외부에서 왔는데 외부가 잘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 그렇죠? 다른 브랜드가 잘하는 게 있고 우리 브랜드가 잘하는 게 있어. 자,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믹싱할 거냐 게임인데, 자, 외부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 외부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야. 객단가가 얼마인지, 디자이너까지의 승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살롱이 외부의 경쟁사였던 그 매장에 지점 매출이 얼마만큼 되는지, 고객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마케팅 능력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경영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거를 선수가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뭐가 필요한 거야? 분석이 필요한 거야.
단가가 높다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라고 치면 단가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보유했거나 또는 단가에 해당하는 서비스 또는 고객 마음을 훔치는 그런 관찰력과 관심에 대한 태도가 좋았을 거고 그리고 그 해당 지점이 그러니까 외부 그 살롱이 매출이 높은 곳이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브랜드가 마케팅이 뛰어났다라고 하면 마케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또는 고객 수가 많다라고 하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 수는 어떻고 그 많은 고객들을 소화하는 데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겠죠. 디자이너까지의 승급 기간이 길다, 짧다의 기준으로 해서 뭐가 다른 거야? 경험치가 다른 거야. 경험치. 무슨 경험치? 무슨 경험치? 고객을 만났던 경험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자이너로서의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인턴으로서의 그 활동에서 인턴 때 얼마나 많은 고객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한 고객이 들어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었어야 하는 거야. 한 고객이 적어도 1년 동안, 적어도 4번 이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변화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시술 변화를 원했는지, 어떠한 이 관심에 대한 이런 니즈를 원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 디자이너한테 잘하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집계를 해봐야 돼. 집계를. 그래서 외부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 외부가 어떠한 곳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장점을 더 올려줄지 또는 단점을 더 보완할지 이걸 잡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장점을 더 올린다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그 상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살롱, 외부에서 그 활동했던 그 살롱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 뛰어난 곳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판단이 되면 마케팅에 대한 능력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교육 내용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단점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면 마케팅이 뛰어나서 신규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제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진다는 것과 같이. 이해 가세요? 어차피 고객이라는 게 제방 고객과 신규 고객 두 개로 나뉘잖아. 신규가 많아지면 제방은 떨어져.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네이버 예약으로 받으면. 네이버 예약에서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총수는 정해져 있어. 심지어 신규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고객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시간대에 머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신규가 그 시간대를 사로잡잖아. 그럼 제방 고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이버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 슬프게도 네이버 안에서 네이버 예약이라고 하는 그 굴레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어. 불편하게. 근데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게 하루에 고객 수도 정해져 있지만 좋은 시간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신규와 재방에 대한 이 운영 기준이 달라져. 신규가 정말 많은 곳이야. 계속 많아. 1년이 지나도 신규가 많아. 3년이 지나도 신규가 많아. 어, 사업적으로 보면은 신규가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업 미용이라고 하는 사람 비즈니스로 봤을 때 신규가 많은 건 최악이지. 그럼 재방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 신규가 영원히 많은 곳은 재방이 영원히 많지 않아. 많아질 수 없어. 이런 방식은 있어. 어떤 방식? 신규를 안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신규를 어떻게 안 받냐고. 네이버 지정해서 예약해서 들어오는데. 이 어렵다니까? 자,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그 마케팅을 높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되게 잘하는 애들. 이 되게 마케팅을 잘하는 친구들은 재방률이 떨어져. 그러면 야, 너 마케팅 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 이 방식은 아니잖아. 마케팅은 유지하되, 유지하되, 그럼 어떤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냥 신규가 많이 들어오는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객단가가 높은 고객, 프리미엄이 좋은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마케팅의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야. 아무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단점을 보완하는 길이거든. 자, 아무튼,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교육으로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현재 전투력, 선수의 현재 전투력을 분석해야지. 자, 현재 전투력에서 커트의 능력과 펌의 능력과 컬러의 능력, 헤어의 능력, 스타일링의 능력. 자, 그러면 자, 이 기술이라고 하는 능력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지 아니면 잘하는 걸 높일지. 그리고 기술만 있어? 또 있죠. CS, 서비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단점을 보완할지 아니면 CS에 대한 카운셀링에 대한 고객에 대한 태도의 점수를 높이 부여해서 장점을 살릴지. 그렇지? 그리고 역시 자기 PR, 마케팅. 사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 방법도 중요해. 마케팅을 하는 방법도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내가 음, 다이어트라고 해볼게. 다이어트처럼 꾸준히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대 오래 할 수 있는 의지. 그게 마케팅에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수들의 현재 전투력을 분석해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뭘 기준으로 할 때? 선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하실 거야, 아마. 하고 계실 거야. 또는 여러분들이 리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생소할 수 있어. 해볼게. 자, 다음이 환경이야. 환경. 자, 환경을 기준으로 내부 교육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권에서 활동을 하느냐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이야? 우리의 고객층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객층이 45세 이상의 여성이 메인이라고 합시다. 자, 45세 이상 여성이 메인이야. 주 고객층이야. 그러면 이 디자인을 잘해야 돼. 이해가 시죠 무슨 말인지. 자, 45세 이상의 여성은 성인으로서 25년 이상의 시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지. 인턴들이 빗질만 하면 딱 아는 거야. 인턴의 경력을. 왜? 25년 이상 머리를 했으니까. 그럼 25년 이상한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받지 마?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산 보유율이 뛰어나고 소득도 안정적이야. 무슨 말이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상권이 예를 들어서 음, 부동산 시세가 높다. 아파트 값이 비싸다. 라고 하면 이 고객은 슈퍼 고객인 거야. VIP. 자, 그래서 무슨 말이야? 45세 여성이 좋아할 만한 이 사람들이 자주 할 만한 그 디자인은 내부 교육의 필수 교육이 돼야 돼. 이해가시죠? 내부 교육. 매장 내에서 만들어낼 교육에서는
이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교육이 필수가 돼야 되는 거야. 왜? 들어오는 고객이 대부분이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살롱의 VIP입니다. 이해되시죠? 인턴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CS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인턴은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샴푸 테크닉이라든가, 시술 중간중간에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멘트라든가 그런 자세가 내부 교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디 세팅은 어떠한 형태의 메디 세팅인지를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링은 어떠한 곳에 볼륨감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볼륨감을 주는 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교육 안에 들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환경의 메인 고객. 그걸 공부해야지. 준비해야 돼. 그런 과정이 내부 교육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나? 아니지. 아니지. 또 뭐 있어? 환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사야. 경쟁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시술을 잘하는지, 어떤 CS를 잘하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게 맞아. 자,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거. 경쟁사가 없어. 이게 감사한 걸지, 슬픈 건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경쟁사가 없다라는 거 되게 좀, 그럼 자극은 누구한테 받아? 이건 어렵죠. 예를 들면, 일산이라고 한 도시를 예를 들어 볼게. 우리랑 비슷하니까. 우리는 대구, 경북, 그러니까 이제 남쪽 나라에 많잖아. 이라고 하는 회사는 일산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 걔네가 일산 시민의 97%를 해.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비슷한 거야. 지역의 왕인 거지. 근데 일산은 걔네들이 지역의 왕이야. 숫자로 엄청나. 근데 정말 무서운 경쟁사가 하나 있어. 엄청나요, 전쟁이.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뭐가 된 거야? 레벨업이 된 거야. 더 견고하고. 근데 우리는 없어. 아무리 봐도 경쟁할 만한 데가 없어. 자, 이건 좀 슬픈 거. 이거는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넥스트가 뭐야? 다음 코스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다음 코스가 뭐냐? 보세요. 자, 인턴에서 디자이너가 됐어. 자, 디자이너에서 실장님이 됐어.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 인턴에서 디자이너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본사교육이 있죠. 본사교육이 있어요. 물론, 본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과제가 많고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됐어요. 자, 근데 이 디자이너에서 실장님까지 가는 기술교육, 실장님까지 가는 세일즈 교육, 실장님까지 가는 마케팅 교육, 실장님까지 가는 카운셀링 교육, 실장님까지 가는 CS 교육. 요게 필요하다는 디자이너 3개월 차, 6개월 차, 6개월 차, 12개월 차, 15개월 차 쭉 가잖아. 3개월 차에 어떠한 것들을 하고
넥스트를 6개월 차를 뭐뭐뭐뭐 하고, 넥스트를 9개월 차 뭐뭐뭐뭐 하고, 넥스트를 12개월 차 뭐뭐뭐뭐 하고, 넥스트를 15개월 차 뭐뭐뭐뭐뭐뭐가 나와야지. 그래야 시장이 될 거 아니야. 물론,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직급을 달기는 해.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오는 경우잖아. 근데 매출이라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딴에 따라고 해요. 이미 성과를 냈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회사가 인정한 거니까. 자, 근데 이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디자인으로서 받아야 할 이런 교육들이 있었을 거야. 있었어야 했을 거야.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했을 수 있어. 필요로 했을 수 있어. 인턴 때는 다 가르쳐 주는데 디자인 때는 다 가르쳐 주지 않잖아. 물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찾아가서 물어봤겠지. 물어봤겠지.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교육에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그들의 성장을 도와줄 만한 다음 교육들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실장님에서도 부원장님까지 올라가는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다. 원장님이 돼서도 리더가 되어서도 리더가 그 이상의 리더가 되기 위한 꾸준한 내부 교육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매장 안에서도 계속 리더들이 배출되잖아. 맞잖아. 지금이야 실장님이고 부원장님이지 리더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매장에서도 어차피 또 다른 리더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는 내부 교육이 있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